누가 톡 건들면은 누가 날 건드렸는가, 감히 나를. 자, 오늘은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현상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를 건데요.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반복되나요? 자, 어떤 사람은 자꾸 돈을 벌어요. 돈을 막 모읍니다. 돈이 막 늘어나죠? 그러면은 어느 날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나 투기를 잘못해갖고 돈을 다 날린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리는 체험을 머지않아서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자꾸만 몸이 아파. 남들보다 너무 자주 많이 아파. 몸이 매일 유약해, 병약해. 어떤 사람은 만나는 이성이 항상 쓰레기야. 항상 별로인 사람을 만나. 아니면은 꼭 어디 가면은 나는 항상 억울해. 나한테 억울한 일이 항상 있어. 재수없는 일이 있어.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어떤 무의식이 있나요? 자, 오늘 방송을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그냥 편안하게 잘 들어보세요. 마음 공부가 뭔가요, 여러분들? 아니, 내 마음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 공부 왜 합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면은 내 인생의 실마리, 길이 보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내 마음을 공부하면은 알 수 있다. 왜? 내 생각이 현실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이해를 하면은 반복되는 삶이 왜 반복되는지도 알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것도 다 내 안에 있더라. 왜 그런지가 내 내면 안에 다 있더라. 포밀리들 중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만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관계가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야. 이 사람이 날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 상대방한테 뭔가가 서운하거나 뭔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가 계속해서 나한테 앓는 소리 하거나 힘든 소리 하거나 그래갖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진이 빠져갖고 조금 피하고 싶거나 약간 그런,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계속 날 찾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뭐 같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죠? 자, 보통 그런 포밀리들의 무의식을 보면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체험을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상대방한테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커요.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듣기 싫은데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버림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기를 혹시 거스를 수 있을 만한, 혹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만한 어떤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꺼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계속 참다 보면은 이게 내면에서 쌓여서 감정이 어느 순간 절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요. 그때는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거나 막 울게 되거나 서러워하거나 감정이 되게 격렬하게 표출됩니다. 격렬하게.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날 힘들게 해가 아니라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 너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어. 막 언성 높아지면서 막 눈물 나면서 서러워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얘기 못하고 그냥 손절합니다. 그냥 안 봐.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수많은 응어리 어떻게 하냐, 혼자서 뭐 공책이나 이런 데다가 욕하면서 풀든가, 아니면 익명의 사이트에다가 막 욕하면서 푼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타로라든가 어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얘기하면서 푼다거나, 그렇게 풀어. 당사자한테 얘기 절대 못하고 그냥 아예 혼자서 끊어버리고 뒤에 가서 다른 데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하면 그래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마음의 병이 되게 깊어요. 왜냐면은 내가 표현해야 될 것을 표현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화병, 안에 응어리진 이런 분노가 많습니다. 막 억눌린 감정들이 많아서 막 이게 계속 쌓이면은 되게 예민해져요. 별거 아닌 걸로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다가 그냥 손절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만난 분만 진짜 수십 명이 넘습니다. 수십 명이 넘어요. 요즘에 화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억눌린 감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되게 화가 많아지고 예민해지고 작은 것에서 되게 크게 감정이 크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별것도 아닌데 엄청 서운하거나 별것도 아닌데 엄청 화가 나거나
별것도 아닌데 엄청 서럽거나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까지 화날 일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서운할 일은 아닌데 내가 감정을 왜 이렇게 크게 느끼지? 보통 그럴 때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쌓아온 수십 년 동안의 억눌린 감정들이 비슷한 감정이 하나가 딱 오니까 그게 트리거가 돼갖고 나머지 감정이 점화돼서 갑자기 연달아서 빠바박 화약이 터지듯이 감정이 한 방에 뻥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뻥 하고 올라와갖고 그게 마지막에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크게 터져나가는 거죠.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쌓인 게 그만큼 많은 거죠. 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 끊어버리죠? 그러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 막 한두 명.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직업은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죠? 사람을. 이 SNS 상으로든 메일로든 전화 통화든 일을 하려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상대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자꾸 끊어버릇하면은 이 인간관계 맺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거기에 애로가 생깁니다. 남들보다 원활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희망하는 어떤 건강한 부자, 행복한 연애 하는데도 장애가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끊어내면서 대응을 해온 거야. 그죠? 이 사람이랑 조율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삶을 꾸려나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뭔가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내 천생연분을 만나도 그 인연을 잇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 만나도 대판 싸우는 일이 살면서 몇 번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판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인연을 끊어버릇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랑 맞춰가야겠다가 아니라 손절. 응 아니야.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이 없네.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있었어요. 나랑 얼마든지 잘 맞춰나가고 합이 잘 맞고 좋은 사람 있었어. 내가 다 잘라낸 거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기 전에. 되게 기준이 엄격해서 뭔가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자꾸 카운트 셉니다. 그 카운트가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혼자서 이 사람을 언제 손절할지를 가늠해요. 조금만 더 해봐. 그래 곧 너 손절이야 딱 하고 어느 순간 잘라내죠. 굉장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 기준이 엄격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방어기제가 두터운 사람이에요. 난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니까 되게 거르고 걸러서 굉장히 이제 누가 봐도 정말로 좋은 사람, 나한테 상처를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람만 통과해서 내 인간관계의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만약에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어야 한다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맺습니다. 항상 더 친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항상 둬요. 왜? 너무 친해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선을 넘고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는 또 이 사람을 손절해야 돼. 그걸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무 깊게 친해지려고 안 합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선을 두고 천천히 친해지고 멀리 최대한 공과 사를 구분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묻니다. 이렇게 해요. 특징 중에 하나 또 이겁니다. 자, 버림받을까봐 먼저 끊어내기라고 하시죠. 맞아요. 딱 저거예요. 버림받는 게 두렵다고 했죠. 그죠? 버림받는 게 두렵고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해요. 사실 난 상대방 좋아해. 나는 사실 상대방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나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나를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갑자기 혼자서 시나리오를 막 쓰더니만 나도 저 사람 싫어. 원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사람 하는 것 봐봐 이상해. 이렇게 딱 말을 하면서 갑자기 지가 먼저 손절합니다. 야 나 너 싫어. 꺼져. 나 그만 만나. 조금 있으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칩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은 패밀리들을 수업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상대방 탓을 하면서 내가 끊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딱 끊어내요. 근데 사실은 버림받는 게 두려운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운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나 버릴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연락이 안 올 때도 되게 무서워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연락이 안 오죠. 되게 불안해. 혹은 무섭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이거나 너무 화가 나.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뭐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근데 그 시간 넘어서까지 연락이 안 와. 너무 막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막 조금 예민해지거나 좀 유독 그렇습니다. 만나자마자 하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은 0.01%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서로 조율해서 맞춰나가고 서로를 이해해나가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합이 맞는다. 그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나는 왜 자꾸 손절을 했는가? 내가 손절을 하는 것도 잘 돌아보면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말을 꺼냈을 때 오게 될 후폭풍이 두려워, 무서워. 나는 이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너무 싫어,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속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할래. 그러니까 나쁜 상황을 자꾸만 외면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항상 뭐라고 하죠? 반쪽짜리 마음 공부가 뭐냐면은 딱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원하는 것만 긍정하는 게 반쪽짜리 마음 공부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 공부는 뭐냐? 긍정적인 것만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도 긍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특정한 순간, 장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면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해 보는 게 마음 공부인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와도 나는 왜 이게 마음에 안 드는가? 난 왜 이렇게 피하고 싶은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건너뛰어. 나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할래. 왜? 상처받기 싫으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힘들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다라는 겁니다. 방어 기제. 근데 방어 기제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데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억눌린 감정이 많으면은 어느 순간 내 안에 괴수가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그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을 못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되게 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되게 제가 다혈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 무의식들을 들여다보고 정화하고 치유를 하고 나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진짜 화가 단순히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감정들이 많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화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그마한 화를 하나 정립했어. 딱. 또 누가 건드렸어. 또 기분 나빠. 또 기분 나쁜 화를 또 정립했어. 그렇게 3개, 4개, 5개, 6개, 200개, 3000개, 5만개, 10억개 쌓아가다 보니까 내재된 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톡 건들면은 누가 날 건드렸는가, 감히 나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예민하고 그러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내 안에다가 나쁜 감정들을 쌓게 하지 마! 인 거예요. 상처받은 강아지들도 방어기제로 쌓아놨잖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면은 상처받은 동물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싸납습니다. 그죠? 되게 물러가고 되게 경계하고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하고. 근데 사랑받고 큰 강아지는 어때요? 그냥 난 모르겠으니까 배를 만지십시오 주인님 하면서 배 딱 까갖고 그냥 아이고 좋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배를 만지든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신경을. 왜? 나는 항상 안전했고 항상 사랑받았고 항상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랑받을 것이니 날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상처받은 강아지, 내가 그냥 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빡 때렸어. 그때 그게 막 트라우마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지나가면 으르렁거리고 그냥 손이 가까이 오면 물어버리고 날 지키기 위해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막 잘해주니까 막 선 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인 거야. 내가 잘해주고 내가 친해지려고 하니까 막 선 넘으면서 나한테 상처를 줘버리네. 이게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두 번째는 눈 봐라. 세 번째는 이거 안 되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네 번째부터 나한테 뭔가 조금만 함부로 하려고 하거나 조금만 내 기준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짖는 거야. 물어. 화를 내. 정색하고 갑자기 연락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되게 까칠하게. 사실은 그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는 게 싫은 사람이야. 상처를 받은 강아지예요. 굉장히 여린 상처받은 강아지라고. 속을 까봐요. 되게 여려요. 작은 일에 으르렁거리는 사람일수록 속을 딱 까봐요. 속살은 되게 보들보들하니 여려. 톡 치면 아야! 굉장히 여립니다. 겉으로 이렇게 근엄하게 있고 막 무섭게 있고 막 으르렁 할수록 여려요. 굉장히 여립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누가 막 뭐라고 해도 그냥 허허허 웃는 사람 있죠. 그러다 근데 막 진짜 뭐 크게 선 넘었어.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가서 막 제압해. 짧고 굵게. 좀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죠? 방어기제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그냥 방어기제가 아니라 버림받는 게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 무의식입니다. 이게 무의식이에요.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그렇구나. 그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버림받는 게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알아차려줘야 돼요. 내가 버림받는 게 두렵구나. 미움받는 게 두렵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게 두렵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밀어내고 내가 먼저 사람들을 피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나 혼자서 자꾸 고립됐구나. 여기서 뭘 어떻게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더 깊은 알아차림. 우리가 정말 깊게 자각하고 깨닫고 각성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다음에 뭔가를 하지 않아도 버림받는 게 두렵구나, 무섭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난 늘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섭게 화를 내거나 다그치거나 아니면 혹은 손절하거나 피하거나 그랬구나. 나 사실 겁쟁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을 인정한다고. 강한 척 하지 말고 내 내면에 되게 겁먹은 나의 어떤 어린 자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딱 안아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겁먹었구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사랑받고 싶었구나. 버림받는 게 두려웠구나. 위대한 치유와 정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만 해보세요.